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직장인이 1억 원을 손실 없이 빠르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그로 끄는 내용들, 그리고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딸도 이 방식으로 좀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제 와이프의 자금 중에서도 한 3개월 뒤에 무조건 뭔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좀 이자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알게 되면 직장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조금 이제 돈이 쌓였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다가 또 손실 보면은 이걸 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실 없이 우선 1억 원까지는 빠르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을 제가 직장인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그런 거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고정적인 어떤 캐시플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는 방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보시죠. 오늘 이제 텔레그램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월 저축액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안에 1억 원을 모으려면 한 280만 원이 필요하다, 월 단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을까, 이런 고민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정한 거는 1억을 모을 건데, 만약에 분기 단위로 1.5% 정도씩을 수익 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러면 3년에서 한 10년 동안 안에 1억을 내가 빨리 모으고 싶다. 그러면 얼마가 매달 필요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이라고, 3년이다라고 하면은 2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한 10년을 우리가 타켓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6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분기 수익률이 1.5%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정한 건 뭐냐면, 되게 현실적인 건데, 보통 직장인이 내가 한 1,000만 원이 있어, 어떻게 모았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열었어. 그래서 마통 이자가 지금 연간 한 6% 정도 돼. 이 마통 이자가 더 떨어지면 또 유리하긴 하겠죠. 그럼 내가 연환산 7% 수익이 나는 스펙 분배금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1,0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도 풀베팅을 했을 때 3에서 한 10년 동안 월 얼마씩 또 매달 돈을 넣고, 그리고 이것도 투자도 계속 돌리고 하면은 매달 돈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 이걸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가 이제 한 거죠. 한 1,000만 원이고 5천만 원 정도 사용할 거고, 투자 수익률이 연간 한 7%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연 6%에서 차입금의 순수익률이 한 1% 되겠죠. 목표 자산은 1억이다. 그러면 월간 우리가 3년 만에 만약에 1억을 모을 거면 한 90만 원 정도면 매달 모으고, 또는 4년이라고 하면 68만 원을 매달 넣으면서 이거를 하면 됩니다. 이 짓을 하면 됩니다. 결국 뭐냐? 청산 분배금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이번에 한번 이걸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이런 검색 키워드를 한번 해보세요. 스펙의 스펙 청산. 그러면 이 스펙 청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제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그 배우자 거는 안정적인 거에 잠깐 돈을 넣어 놓자, 뭐 이런 것들도 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봤는데, 한번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또박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적었어요. 이제 블로그 내용인데, 삼성 스펙 6호가,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상장을 스펙으로 뭔가 합병 상장을 못하게 되면은 그동안 모여있던 돈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 상장이 실패를 했고, 스펙 상장된 게 이제 결국 상장 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시를 보시게 되면 삼성 기업 인수 목적 6호이고,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야, 이거 우리 관리 종목 우려가 있어.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을 2024년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얘네가 상장할 수 있는 뭔가 스펙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2025년 1월 16일에 상장 폐지 우려가 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문으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공시를 보냐면 여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업 인수 목적 예치 신탁 내용을 봐요. 그럼 이게 지금 요 날짜 기준으로 돈이 요만큼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이제 계산 때려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상장 폐지까지 돈이 쌓일까, 그걸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이게 상장 청산, 이게 이제 결국 청산하게 되거든요.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 예치 자금 등은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놔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합병을 못했고 요렇게 이제 3년 예치해서 청산 분배금 신경 써주는 것 같다.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 한 얼마 이 정도를 돌려받는 거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한산,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미만의 어떤 기간에 이걸 예치를 했을 때 세전으로 한 2.5%를 받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써야 돼요. 그래서 ISA 계좌를 써서 거기에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세후 수익률을 이제 최대한 아낄 수 있겠죠. 복리 수익률을 최대한 아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한산이 한 세전으로 한 7.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 한도 내에 매수하면 차액의 15.4% 정도를 내지 않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이번에 이 청산 관련 주요 상황이 있고 뭐 해산 사유 발생이 있습니다. 여기 공시를 보게 되면 자녀재산 분배가 2025년 5월 20일 날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2월 10일 날 샀어요. 2월 10일 날 사서 가장 3개월 만에 그냥 딱 바로 받는 걸로. 그러면 3개월 동안 요거를 받고 어차피 5월 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6% 초반에 마통을 쓰고 있다면은 풀로 이걸 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서 최대한 고정적으로 한 7%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 이벤트 드리븐들을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실제 제 친구 중에 친구의 배우자가 이것만 해요. 이런 것만.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스펙 상장, 스펙이 이제 상폐돼가지고 분배해주는 것만 노리고 다니거나, 또는 공개 매수에서 청약 공개 매수를 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1%, 2% 뛰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뭐가 있냐면 뭐 하나금융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금융 2호 스펙은 이제 그 관리 종목으로 4월 14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산했을 때는 한 대략 한 2.89%의 수익률, 연환산으로 하면은 7.23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기타 시장 안내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딱 떠 있습니다. 4월 14일 날 관리 종목 지정이 지정일이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예전 삼성 기업 인수 목적 6호가 그 결국 해산이 되던 어떤 그 구조대로 같은 흐름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그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 공시가 이제 뜰 때 상장 폐지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일 전에 이 정리매매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펙의 정리매매 기간에 보통 주식을 사서 분배금 딱 받으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보통 제가 보니까 법인들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끽해봐야 뭐 MMT에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2.5% 전후로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어떤 법인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나는 절대 수익이 필요해. 나는 돈을 일단 1억까지 모을 때는 무조건 절대 수익이 필요하고, 그 중에 일부만 뭐 공격적인 자산들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공부를 해볼 거야. 그렇지만 그 사이에 내가 1억까지는 좀 램프업 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이제 스펙을 보시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올려주시는 블로거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 스펙 청산, 스펙 상패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블로거들이 양질의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고 나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과거 사례 공시를 보고 과거 사례 공시 보니까 결국 여기 이제 가장 기간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리매매 기간에 스펙을 사서 가만히 있으면 요거 이제 분배를 받는구나. 요 분배를 받는데 그 차익이 얼마일까? 그 차익을 이용하면서 내가 조금 이제 해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면 결국 이제 절대 수익이니까 어떻게든 6% 초반에 마통을 땡길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걸 땡겨가지고 풀로 이제 넣는 거죠. 왜냐면 난 지금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땡겨가지고 절대 수익에 막 계속 넣으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1,000만 원으로 그냥 난 주식을 하는데 5,000만 원은 난 무조건 이익을 내야 되니까 이 절대 수익 하는 데만 그냥 넣었다 뺐다 하겠어. 뭐 이런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1억을 빨리 모으고 무조건 손실 안 보고 무조건 이익 보는 거는 절대 수익이 가능한 이벤트 드리븐들을 계속 노려야 된다. 특히 이제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 제 친구는 막 노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공개 매각에 막 응하고 양쪽의 공개 매각에 같이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산을 때려요. 이 양쪽에 응하게 되면은 내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수익이 날까? 이제 그런 것들만 연구를 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야 시간을 줄이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뭐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나 잠깐 이거 좀 파킹 해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한 2%지만 이 청산 분배금에 관련된 스펙 쪽을 간단하게만 좀 보게 되면 꽤 재밌는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